호남 고속철과 충북선의 오송 연결선 공사가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강호축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명문고 논란을 벌였던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가 교육과정과 교사 역량 강화 등 미래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지난 10년간 충북에서 진행된 19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가격 하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와 충주가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실체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강호축 구축이 순탄치 않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며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예산 문제부터 안전성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첫 단추는 수월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며 호남과 강원을 3시간대에 주파하는 새로운 성장축, 강호축이 조명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구상에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안전 문제. 호남 고속철과의 오송 연결선 공사가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호남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호남선 고속철과 연결이 현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익산역에서 일반 선로로 갈아탄 뒤 신탄진, 조치원을 거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충청북도의 구상보다 47분가량 더 걸립니다. 결국 오송 연결선 건설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사실상 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원주 연결선과 충주 3탄에서 제천 연박 구간 4km의 선형 개량 등 역시 최종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충북선 본선 사업만으로도 애초 예타 면제 규모였던 1조 5천억 원을 넘기면서 돈줄을 틀어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을 때 기재부에서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 협상의 가능성마저 없어 강호축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른바 명문고 논란을 벌였던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미래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과 교사 역량 강화 등 큰 틀에서의 4개 항목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의 미래교육 태스크포스팀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오는 26일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향후 추진 과제로 정한 4가지 분야를 설명한 뒤 충청북도의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정한 4가지 분야는 다양화, 특성화, 개별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이를 위한 교육공간 확보와 구성, 교원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기관 지역 등과의 연계 방안 등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청은 이 같은 4가지 분야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학교 밖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과 연계, 또 유관 기관과 연계,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최근 충청북도가 요청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로 이전한 기관이나 기업이 해당합니다. 개별안에 대해 이처럼 두 기관의 공조가 시작되면서 이번 태스크포스팀의 만남을 계기로 미래 충북교육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정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충주 지역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지역위원장을 놓고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교수와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경선하게 됩니다.
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위원장은 김재종 옥천 군수가 직무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KBS 충북뉴스는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위기론의 실체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 10년간 19만여 건의 충북 아파트 실거래 신고를 토대로 부동산 위기의 실체를 분석해봤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마다 쌓여가는 매물들. 근래 보기 드물게 상당히 어렵고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은 수천만 원씩 하락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한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자치단체 정치권에서도 대책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부동산이 너무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에 대한 그 역대책 그런 것이 좀 있어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충북 19만 4천여 건의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015년 720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의 하락폭은 4.49%. 그러나 10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47%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하락이 체감하는 것에 비해 크지 않고 최근 5년 사이 하락세가 집중된 것입니다. 특히 전체 거래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시 단위의 가격 변동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평균 가격은 괴산군은 40%, 진천과 영동, 단양군도 30% 이상 오르는 등 대부분 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 6.9%, 충주는 11% 이상 떨어져 전체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유입은 없고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14년 이후 2만 건이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3,000여 건으로 30% 이상 감소하면서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충북에는 아파트 5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청주시 옥산면에서 2,5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이어 8월에는 청주시 복대동에 466세대, 충주시 호암동에 892세대가 입주합니다. 또 9월에는 청주시 비하동에서 1,459세대가 입주하는 등 앞으로 석 달간 5,382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가 한 달여 만에 99개 농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화상병은 세균성 식물병으로 마땅한 방제약이 없어 과수구제역으로도 불립니다.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른바 로드킬은 여러 동물이 서식지로 이동하는 5월과 6월에 집중되는데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로드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합니다. 최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드킬 사고를 신고받고 출동한 기동반. 죽은 고라니 사체를 수거하고 도로를 말끔히 치웁니다. 급정거나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선 신속한 수습이 급선무. 연중 무휴, 야간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합니다. 야간에는 자동차 불빛이 저희 눈에 띄면은 저희도 행동에 규제가 따르고 위험 요소가 따르고 또 동물도 나이트 불빛으로 인해서 또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 들어 충주와 제천 등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6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늘었습니다. 특히 73%가 5월과 6월에 집중되다 보니 지난달부터는 로드킬 수거를 위해 출동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로드킬 사고 중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지난해 13건, 올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방치된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신고자에게 1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입니다.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신고 포상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5배나 증가한 로드킬 사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로드킬 발견 즉시 자치단체 민원실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에 국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사업을 공고함에 따라 청주 농수산물 시장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2025년까지 1,200억여 원을 들여 옥산면 옥산리 15만 1,000여 제곱미터의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0억 원가량은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26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9월쯤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괴산군 의원이 수년째 도요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괴산군 의회 A 의원은 2015년쯤 괴산군 청안면 자택 근처 도유지 990제곱미터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사를 지었고 주민들이 이 터를 꽃길로 조성해달라고 괴산군에 요청하자 최근 군에 도유지 사용 신청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현장 실사를 벌여 무단 점유 기간과 면적을 정확히 파악한 뒤 A 의원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고 원상 복구 등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인 친구의 치료비를 가로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투병 중인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억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친구를 속였고 피해 보상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가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인력 충원과 토요일 집회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우체국 13군데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필수 유지 업무를 제외한 일부 집회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정노조는 내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투표 결과와 앞으로 투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재배 농가 돕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LH 농협 충북지역 본부는 오늘 보은군 탄부면의 양파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양파를 구매했습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농협은행 52곳과 청주시청, 금요장터 등에서 양파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또 남청주 농협은 양파 34톤을 구매해 농협 주유소 고객에게 나눠줬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